여러분, 만약 태양처럼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핵융합 에너지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워싱턴주에 위치한 헬리온 에너지가 1억 5천만 도라는 놀라운 온도를 달성하고 민간 기업 최초로 실제 핵융합 반응을 측정하는 데 성공했죠. 오늘은 이 놀라운 돌파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2028년에 핵융합 전기를 쓸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핵융합이 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핵융합은 태양이 빛을 내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두 개의 가벼운 원자를 엄청난 온도와 압력으로 합쳐서 더 무거운 원자를 만들면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가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자를 쪼개서 에너지를 얻는 핵분열과는 정반대 방식입니다. 핵융합의 가장 큰 장점은 연료가 거의 무한하고 방사능 폐기물도 거의 없으며 폭발 위험도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태양 중심부만큼 뜨거운 온도가 필요한데 이걸 지구에서 만들고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과학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핵융합 발전은 항상 30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농담 같은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헬리온의 발표는 그 농담을 깰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헬리온이 이룬 첫 번째 성과는 바로 1억 5천만 도라는 온도입니다. 섭씨 1억 5천만 도요.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상상이 안 되시죠? 태양 표면 온도가 약 6,000도인데 태양 중심부는 약 1,500만 도입니다. 헬리온이 만든 온도는 태양 중심부보다 10배나 더 뜨거운 겁니다. 이 온도는 헬리온 자신들이 이전 6세대 트렌타 장치로 세웠던 1억도 기록을 깬 것이고 민간 핵융합 업계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기록입니다. 핵융합 업계에서는 1억도를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핵융합 장치의 최소 온도로 봅니다. 헬리온의 CEO 데이비드 커틀리는 최종적으로는 2억도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온도에서 상업용 발전소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성과는 실제로 핵융합 반응을 측정했다는 점입니다. 헬리온은 폴라리스라는 7세대 시제품 원자로에서 중수소와 삼중수소라는 두 가지 수소 동위원소를 사용해 핵융합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DT-융합이라고 부르는데 중수소의 영어 듀테리움과 삼중수소 트리티움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헬리온은 지난 1월에 삼중수소를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규제 승인을 받았고 민간 핵융합 회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DT 연료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샌디아 국립연구소에서 부서장을 지낸 핵융합 전문가 라이언 맥브라이드는 헬리온의 진단 데이터를 검토한 뒤 DT 융합의 증거와 1억 5천만 도를 넘는 온도를 보는 것은 정말 흥미롭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과학국의 핵융합 에너지 과학 부국장 장 폴 알랭도 이 결과가 강력한 진전을 나타낸다며 미국 핵융합 생태계의 성장하는 역량을 반영한다고 말했죠. 그럼 헬리온의 원자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헬리온은 FRC라고 부르는 장전 역전 배치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름이 복잡하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모래시계 모양의 챔버 양쪽 끝에서 연료를 주입하고 플라즈마로 만듭니다. 플라즈마는 물질의 네 번째 상태로 기체보다 더 뜨거워서 원자들이 전자와 양이온으로 분리된 상태예요. 그 다음 강력한 자석이 이 플라즈마들을 서로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가속시킵니다. 두 플라즈마가 중앙에서 충돌해 합쳐지면 자석이 다시 그걸 압축해서 1밀리초, 그러니까 1000분의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온도를 1억 5천만 도까지 올리는 거죠. 이 방식은 도넛 모양의 복잡한 토카막이나 스텔라레이터 방식보다 구조가 단순해서 건설과 유지보수가 더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헬리온의 장기 계획도 흥미롭습니다. 지금은 테스트를 위해 중수소, 삼중수소 연료를 쓰고 있지만 나중에 상업용 발전소에서는 중수소와 헬륨3라는 연료로 바꿀 계획입니다. 헬륨3는 중성자를 거의 만들지 않고 대신 전하를 띤 입자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헬리온은 이 전하를 띤 입자를 이용해서 전기를 직접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통 핵융합 발전소 설계는 열을 만들어서 물을 끓이고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전통적인 방식을 쓰는데 헬리온은 그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전기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성공하면 효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건 헬리온의 마감 기한입니다. 헬리온은 2023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8년까지 최소 50메가와트의 핵융합 전기를 마이크로소프트에 공급하기로 한 거죠. 50메가와트면
약 4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커틀리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계약에는 납품 실패 시 재정적 불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걸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있고 급증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깨끗한 에너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헬리온은 워싱턴주 말라가의 오리온이라는 첫 상업용 발전소를 건설 중입니다. 이 공사는 2025년 7월에 시작됐습니다. 오리온 발전소가 제 시간에 완공되고 실제로 작동한다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상업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된 핵융합 발전소가 될 겁니다. 헬리온은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을 포함해 5억 7천만 달러 이상의 민간 자본을 유치했습니다. 올트먼이 핵융합에 투자하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어마어마한 전력을 안정적이고 깨끗하게 공급받을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럼 정말 2028년까지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핵융합은 과학적으로는 항상 가능했지만 공학적으로 늘 어려웠다는 말이 있을 만큼 실현하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하지만 헬리온이 이번에 보여준 성과는 단순한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측정 가능한 융합 반응과 기록적인 온도 달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목표 온도의 4분의 3 지점까지 왔고 민간 기업으로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계약에 벌칙 조항을 넣었다는 건 헬리온이 자신들의 일정에 대해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핵융합 에너지가 상용화되면 세상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석탄도 석유도 천연가스도 필요 없고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날씨에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방사능 폐기물 걱정도 없고 연료는 바닷물에서 거의 무한정 얻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전 세계 어디서나 깨끗하고 풍부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헬리온의 이번 성과는 그 꿈이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라는 걸 보여줍니다. 핵융합, 태양의 에너지를 지구에서 만드는 인류의 오랜 꿈이 이제 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헬리온이 2028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앞으로 2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과학기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